어딘가가 없었다 저자 잘 알고요. 네, 저 한대리 얼마 전에 제가 출간한 책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먼저 저는 이번에 이제 문학에 쓰고 읽기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좀 폭을 넓혀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문학을 쓰고 읽는 것의 즐거움을 말할 만한 사람이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한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더 적합한 사실 두개 선생님들, 작가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되면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적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게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나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수능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재수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제 첫 출간 작품이기도 해서 또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또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많이 버벅거릴 거예요. 많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전에 수능 풀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거를 19살이 푼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20몇 살 먹은 저도 못 풀겠는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다른 뭐 말씀 없으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이 좀 많죠. 지금 80분 맞죠? 네. 그 혹시 뭐 소설적 파트는 어떠셨어요? 문학 쪽 파트는 어떠셨어요? 우선 문학 쪽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읽는 것도 조금 버거운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번에 뭐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쪽 그 문제 푸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슬펐어요? 수능 보시면서 이렇게 딱 슬픔을 느끼셨어요? 네. 공감이 확 되셨나 보네요. 뭐 어떤 게? 네, 배웠던 작품이죠. 네네네. 아, 혹시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인가요? 네.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18병, 2병 네네. 가슴이 아픈데 문제 풀어야 되고 사실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문학 지문에 이렇게 흠뻑 빠져서 사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읽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사실 우리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약간 기계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가 쉽지 않은데 감수성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뭐 의견 없으셨어요? 없으셨다면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저도 사실 풀어봤거든요, 혼자서. 뭐 정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저도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푸는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것도 사실 다 잊어버리고 어떤 장치나 뭔가 배웠던 것들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기계적으로 계속 풀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소설 속에서 지금 주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뭐 그래서 주제가 뭐고 지금 뭐 화자가 지금 뭘 어쩌자는 거지? 뭐 지금 이게 뭐 옴니버스식 구성인가? 수미상관인가? 막 약간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어 공부할 때 수거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보잖아요. 뭐 구성이 어땠니, 뭐 화자가 누구니, 뭐 1인칭이니,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 뭐 관찰자 시점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수험생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는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험을 빨리 80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점이 제가 풀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사실 그게 전부만은 아닌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이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공부라는 게 기계적으로 그렇게만 공부를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라는 단어를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언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 역사 공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봤던 게 공부라는 게 꼭 그것만 공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사실 수능을 비판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최근에도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그걸 읽어보고 댓글 속에서 이제 네티즌 분들이 하시는 말도 좀 봤는데 저 그거 다 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수능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또 수능만큼 사실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시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공부라는 단어가 수능 약간 이렇게 뭔가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그런 발판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공부라는 거에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이제 뭐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라는 게 사실 나를 찾고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내가 앞으로 뭘 뭐 꿈꾸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계속 폭넓은 공부?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특히 입시생일 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는 책 읽는 걸 사실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뭐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맨날 제가 깨져오고 다쳐오고 하니까 제가 왈가닥이어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면 다쳐오니까 부모님께서 어디 못 나가게 하셨거든요. 맨날 남자를 때리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만 있었는데 또 어머니께서 막 TV 보는 것도 별로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셔가지고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거의 강제적으로 읽었죠.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고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사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 즐거움이 깨졌어요. 왜냐면 이제 입시 공부라는 걸 하면서 약간 그 즐거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글을 읽게 되더라고요. 하얀 건 백지고 여백이고 검은 건 글자고 난 이걸 빨리 풀어야 되고 난 3점을 맞춰야 되고 약간 무슨 허들 넘는 것처럼 이걸 장애물을 넘어야 난 빨리 넘어가고 뭐 마지막 문제까지 끊어내고 결국은 제가 뭐 수능이란 걸 합격하냐 막 불합격하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랄까 강박이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강박.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즐거움은 당연히 뒷전이었죠. 뭐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재수까지 할 때도 문학에 대한 즐거움은 정말 1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사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뭐 시사 주간지 이런 거 좀 찾아보게 되고 좀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고 뭐 사회에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책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또 대학생 되면 책 잘 안 읽잖아요. 제 친구만 봐도 제가 책이 나왔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10년 만에 서점 간 친구도 있어요. 교보문고 처음 가봤다고 너 덕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 책을 읽을 여유가 없거든요. 살다 보면 특히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에 이제 한정 지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살다 보면 팍팍해서 사실 뭔가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여유롭게 뭔가 감수성이니 뭐니 공감이니 이런 걸 여유를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었고 그걸 잠깐 고등학교 때 잊고 살다가 대학교 때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때 이제 저랑 우연찮게 이제 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혜야 너 글 써보는 거 어떠냐고. 너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좀 많이 이렇게 뭔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준 메일을 나는 여러 번 이렇게 꺼내서 읽어본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약간 뭐 유레카처럼 약간 머릿속에 약간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
그래,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제 그 길로 제가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요. MBC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를 하게 됐어요.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사실 이제 작가 생활, 글 쓰는 생활이 사실 전반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하튼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의 궤처럼 연결이 돼 있었더라고요. 중학생 때는 제가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했고 라디오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약간 소소하게 서로가 따뜻함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막 울고 웃고 하는 그 라디오 속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고 그 또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또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그걸 잠시 잊고 살다가 대학교 가서는 이제 그걸 좀 폭을 넓혀서 이제 정말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 쪽으로 이제 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백을 돌아와서 이제 그 뉴스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해보자면 뭐 댓글 보면 뭐 수능을 뭐 수능만큼 공정하고 나쁘지 않은 뭐 제도가 없다, 시험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다시금 말하자면 수능을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없애자 혹은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고 하지만 저는 공부의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혹은 제가 또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공부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문제지를 풀고 점수를 맞춰야 하고 뭔가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뭔가 토익 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이 공부는 아니다. 그거 외에 나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큰 폭으로 보자면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막 성격이 막 그렇게 막 틀에 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이거저걸 많이 했었는데요. 전 대학생 때 풍물패도 했었거든요. 막 그러고 하면서 농활 이런 것도 다녀보고 하면서 또 농사 지으면서 봄농활, 여름농활, 가을농활 지으면서 또 이제 그런 농사 짓는 어른들의 또 그런 마음 약간 애환도 많이 좀 느껴보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감수성 혹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약간 따뜻한 시선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경험이 사실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은 제가 한 것처럼 발로 뛰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고 간접적인 경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속에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또 각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또 이제 댓글 중에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사실 수험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느낄 여유가 어딨냐? 없죠. 저도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수험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도 아마 다시 책 안 읽고 다시 한번 또 문제집 풀 거예요. 아마 막 천재 이런 거 풀고 막 EBS 풀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여기 뭐 1, 2년 수험생들도 당연히 문제집 풀지 말고 그냥 돌아가 책이나 읽으라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좀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평생 교육이란 말도 하고 좀 교육을 멀리 내다보고 봤을 때 좀 우리가 계속 나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좀 책을 읽으면서 혹은 발로 뛰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못해 뭐 드라마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떤 뭔가 매체를 통해서건 내가 계속 배우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하고 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지 뭐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뭐 이 수능이 어쨌다 저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섭외를 잘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약간 좀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거를 혹시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 사실 뭐 그게 인생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꼰대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좀 살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보면 이제 그런 공부가 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요즘에 화제된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동백꽃 보면서도 우리가 뭐 작가 그 드라마 극본 안에서의 뭔가 뭐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우린 그냥 정말 그냥 빠져서 보잖아요. 아, 저 주인공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저 어머니의 마음이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사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온전하게 그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올해 수능 안에서도 보면 자전거 도덕 안에서도 보자면 그 혹부리 영감의 만행과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좀 애잔함과 또 그거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또 그 마음, 좀 상처, 유년 시절의 상처,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아까도 시험을 보시면서도 슬픔을 느끼셨다고는 했지만 사실 정말 대단하신 거고, 시험을 보는 와중에는 그걸 느낄 겨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는 사실 그런 포커스에만 맞춰서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아세요? 유재석이랑 조세호 하는, 전 그 프로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람들하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하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최근에 이제 유재석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조세호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세상을 살면서 정답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뭘 어떻게 얼마나 배우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게 좀 생각하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출판사 편집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유퀴즈 프로그램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이제 뭐랄까요, 굳이 메시지라고 딱 이렇게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지들, 그런 거를 저도 글로 쓰고 싶은 사람이고,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제가 지금 비단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사실 책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꼭 책일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플랫폼이 되는 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공감하고, 이제 좀 뭐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문학적 감수성을 느끼면서 사람들하고 따뜻함을 좀 교류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큰 폭을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거기까지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혹시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